여드름 흉터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흉터 치료를 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요. 정밀 촬영이나 확대용을 통해서 흉터의 종류와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다양하다는 것은 흉터 각각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선복입니다. 저희 병원으로 오늘도 피부 고민 사연이 도착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22살 대학생 민지예요.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정말 심하게 나서 피부과에서 약을 먹고 관리를 받아서 지금은 여드름은 안 납니다. 그런데 양쪽 뺨에 패인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꾸 보정 앱으로만 찍고 싶고 맨 얼굴로는 자신감이 없어요.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네, 민지씨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드름 흉터 고민 20대 분들 뿐만 아니라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이거는 평생 가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걱정하세요. 여드름 흉터 분명히 개선될 수 있고요. 여드름 흉터 치료 전략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비슷하게 패여 보여도 흉터의 모양, 색상, 깊이에 따라 나뉘고 있고요. 붉거나 색소 침착성 흉터, 롤링 모양 흉터, 송곳 모양 흉터, 박스형 흉터로 패인 흉터를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여드름 흉터가 패이지 않고 오히려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켈로이드 흉터나 코와 턱에 튀어나온 흉터인 부진성 흉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다양하다는 것은 흉터 각각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흉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관적이고 무분별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가 점점 더 민감하게 변하고 치료를 위해 들인 시간에 비해 치료 효과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흉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흉터 치료를 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터의 종류와 바로 환자분의 피부 타입인데요.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요. 정밀 촬영이나 확대용을 통해서 흉터의 종류와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어서 환자분이 어떤 피부 타입인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성, 건성, 복합성인지 아니면 쉽게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 있는 피부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요. 여드름 흉터의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의 여드름 흉터와 피부 타입을 잘 파악했으면 다음에는 이 패인 흉터를 어떻게 다시 채워 올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건물의 바닥을 꼼꼼하게 다지는 일이겠죠. 흉터 치료도 바닥을 잘 다지고 꼼꼼하게 채워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드름 흉터의 피부의 환경은 정상 피부와는 달리 억세고 질긴 흉터 조직이 흉터 바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살이 차오르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게다가 위에 있는 피부를 표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강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차오르지 않고 오랫동안 패여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강한 흉터 조직을 끊어주고 벌려주는 밑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의학용어로 서브시전이라고 합니다. 날카롭지 않은 캐뉼라라고 하는 특수바늘 가지고 이 흉터 피부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오래되고 유착된 흉터 피부에 여유 공간들이 생겨서 향후 콜라겐으로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서브시전으로 밑작업이 끝나면요, 이제 열심히 건물을 지을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피부 속에 있는 섬유모 세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주변에 발을 마구마구 뻗어서 피부의 새살을 전반적으로 돋게 하는 재생세포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섬유모 세포는 특별한 자극 없이는 일을 안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부스터가 필요하고 우린 이를 콜라겐 부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베룩, 올리디아, 히알루론산을 적절히 배합해서 흉터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콜라겐 부스터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 피부 속에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건 이미 너무 많은 논문들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흉터의 밑바닥도 잘 다졌고 새로 건물을 지을 작업자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커스텀해서 환자분에게 맞춤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피코세컨드 레이저, 프락셔널 레이저, 고주파, 어분야그 레이저, 도트 필링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각각 커스텀해서 한 땀 한 땀 흉터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지 씨의 사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여드름 흉터가 양볼에 특히 심하고 흉터의 형태는 아이스픽 흉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흉터의 서브 시전과 콜라겐 부스터를 적절하게 써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이스픽 흉터가 많기 때문에 도트 필링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자주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2달에서 3달에 한 번씩 치료하시면 됩니다. 너무 짧은 간격으로 내원하실 때마다 강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치료한 후에 피부에 새살이 차오르도록 넉넉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민지 씨,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드름 흉터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기술과 재료가 정말 좋아졌고 특히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민 사연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평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피부 고민 잘 언박싱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민지 씨, 여드름 흉터 치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